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약세로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대거 매도세로 돌아선 가운데 반도체주들이 크게 빠졌고요. 2차 전지 또 바이오까지 영향력이 큰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던 오늘이었습니다. 확실하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시장 상황 지금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 빠졌고 외국인도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6천억 원 넘게 매도에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수급이 힘이 없으면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최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오늘 지수상으로는 이제 0.8% 하락을 했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1%가 넘는 하락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뭐 더 심각한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대규모 매도가 나왔죠. 6천억 대의 순매도가 좀 나왔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한 300억 가량의 순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000억 정도가 좀 넘는 순매도가 좀 진행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급 자체가 살아나지 못하는 게 기본적인 원인이고요. 그 부분들을 좀 찾자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ASML 관련된 하락세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앞서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대 하락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를 좀 불러일으켰던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따가 저희가 또 좀 깊이 있는 얘기를 좀 하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도 약세가 좀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어제 거의 뭐 종가 무렵에 LG엔솔의 수주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오늘 2차원지로 좀 끌어올리는 동력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정도까지 지수가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2차원지도 마찬가지로 좀 하락세를 좀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뭐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방산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 좀 보여줬었고 오랜만에 원전과 관련된 종목군들 흐름들도 좀 괜찮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외의 섹터군이라든지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사실은 섹터가 움직였다라는 개념보다는 섹터 안에 있는 종목군들이 산발적으로 좀 움직였던 게 좀 특이했던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10월 달 들어서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박스권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전히 뭐 ASML에 대한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노출이 되고 나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안도감을 좀 찾기 위해서 계속 TSMC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 과연 TSMC에서 좋은 실적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SK하이닉스가 좋은 그림들이 좀 나오는지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좀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방향성보다는 좀 개별 종목의 움직임들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지는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2,600선 언저리를 계속 지금 맴 돌고 있잖아요. 이걸 벗어나질 못하네요. 사실 2,61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 요 사이가 예전에 한 7.8기라고 7번, 8번 계속 돌파하려다가 돌파 못했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당연히 저항이 센 거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돌파했다가 다시 밀려서 다시 꺾였던 자리이기도 한데 뭐 중요한 포인트 자리이긴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수급을 보면 아까 이제 대표님도 말씀주셨지만 수급 자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9월부터 10월 오늘까지 딱 봤을 때 외국인이 지금 딱 19조 매도했거든요. 9조 매도했는데 삼성전자를 10조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삼성전자 빼고 1조 사긴 샀는데 한마디로 삼성전자에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기관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기관이 사실 매수 여력이 기관이 없습니다. 많이 금융투자는 뭐 트레이딩 프랍 위주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위주이기 때문에 사실 뭐 순매수로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는 없고요.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 좀 순매수 해주면서 수급에 좀 도움이 되나 싶었는데 사실 이건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근데 이제 수급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가 더 있어요. 기타 법인이라고. 기타 법인은 잘 안 넣거든요, 우리가 잘. 근데 이 기타 법인이 최근에 엄청나게 순매수를 강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 티가 안 나죠, 시장에. 왜 티가 안 나냐? 이 기타 법인은 지금 이제 고려아연, TA항공 관련 다 이런 거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기타 법인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주체는 이제 일반 기업체들에서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
기타 법인에 잡히죠. 네. 근데 일반 기업들이 주식 거래를 지금 뭘로 하고 있냐? 다 지금 경영권 분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아무 온기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거 안 하는 분들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계속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지난주에 뭐 경주마 강연회도 했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랑 2차전지는 그냥 보지 말자 계속. 네. 왜 굳이 열심히 하냐 그거를 굳이 들어가서. 그때도 얘기 드렸던 거는 그냥 방산주, 제약바이오, 피부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그냥 이것만 주구장창 하기만 해도 충분히 지금 기분 좋은 시장이다. 이게 삼성전자와 2차전지, 반도체와 2차전지에 발을 담그는 순간 기분이 안 좋아져요, 되게.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약간 유행을 좀 섞어서 얘기 드리자면 이분하게 이렇게 수익을 딱 낼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방산주, 제약바이오, 피부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이쪽이고 사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진짜 확실한 킥이 없습니다. 킥이 이제 그 셰프님께서 얘기하는 그 네. 킥이 없어요. 그 킥이 없기 때문에 그 킥이 없으면 여러분 그 예능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이 어떻게 해요? 보류하잖아요. 네. 보류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류하자. 네, 보류한다는 얘기는 아예 그냥 제외하자는 게 아니라 다음에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서 다시 나중에 결정하면 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좀 시장을 좀 평이하게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좀 그나마 좀 정신 건강에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네. 물론 답답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곳곳에 눈에 띄는 흐름도 나타나요. 최근에 주도주가 조금 2차 전지에서 바이오주 이런 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그런 섹터에서는 좀 눈에 띄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바이오나 뭐 2차 전지, 반도체의 경우에는 계속 좀 한 번 정도 튀어 올랐다가 주저앉고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보일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기간을 두고 계속 좀 투자를 좀 넓게 보시는 게 크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너무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뭐 그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죠. 그런데 이게 올라가는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봤을 때 테마주 형태로 올라가면은 그 테마가 강하게 형성을 해서 붙어서 계속 좀 지속적으로 이어가줘야 되는데 그 테마 속에서도 또 거기에서 또 옥석가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좋은 테마다 하더라도 지금은 연속성은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큰 빅 이슈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인데 그럼 비만 치료제 쪽에서 지금 먼저 부각받아야 될 게 거의 유통회사들이 먼저 부각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제 이제 그렇게 상승을 했으면 오늘도 이러한 기조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다른 쪽에 테마가 또 붙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현상들을 보여줬을 때는 지금 뭐 테마를 통해서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연속성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정리를 좀 하자 한다면 강세를 보이는 것은 테마밭이고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테마밭이고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계속 그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업종들 위주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마 중심의 형태를 따라서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큰 비중으로 들어가기엔 굉장히 어렵고 적은 비중으로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있다.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오늘 이제 주식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새내기 오늘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죠. 셀리비온 방사성 의약품 신약 개발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오늘 이제 새내기로 등장을 해서 괜찮은 성적을 낸 것 같습니다. 첫날 어떻게 보십니까? 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좀 약하지 약합니까? 않나? 네, 조금 좀 약하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존에 우리 IPO 종목들 상장했었을 때 분위기를 좀 보시게 되면 지수만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따따블도 나왔었고요, 따블도 좀 나오는 그런 굉장히 좀 강력한 상승 흐름도 좀 보여줬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 셀비온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지 간에 바이오 섹터 내에 포함되어 있는 IPO 종목이지 않습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가 형성한 이후에 굉장히 좀 큰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은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좀 드러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재료라든지 확실한 모멘텀이라든지 확실한 수급 자체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IPO 시장 내에서도 좀 뜨겁게 새내기주로서 시장에 대비를 한다 하더라도 차익에 조금 좀 자유롭지 못한 그런 흐름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또 셀비온이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일단은 이게 또 K뱅크가 이제 IPO 이제 대기 중이죠. 대기 중입니다. 네, 그래서 준비 그런 중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같은 섹터 내에 있는 종목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경쟁 관계, 수급 관계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은 좀 기운이 좀 빠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오늘자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일단은 뭐 소화되는 구간들을 좀 보여준 이후에 여전히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특히 이제 중소형 종목군들 그리고 ADC 그리고 암 관련된 종목군들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또 언제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올라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다만 이제 동사가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이 전립선 암 관련한 스토리들 자체가 일정이 뭐 내년도까지 좀 이어지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뭐 일정적인 부분들을 계속 시장의 기대를 좀 충족시켜주는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또 신규주임에도 불구하고 또 강력한 상승 구간들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을 가지고 우리가 셀비온에 대한 미래를 뭐 전체를 다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좀 아쉬운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이 셀비온이 가지고 있는 기업적인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기업 외의 이슈들로 인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하지 않겠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비온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도 좀 아쉽다? 성적표에 대해서. 많이 아쉽죠. 왜냐하면 원래 보통 IPO 하면 이 정도 시총 규모면 시초가 딱 보이면 이제 세 자리는 찍혀야 이게 그래도 좀 했다 이렇게 너무 보는데 눈높이가 높아지신 거 그랬었죠. 아닙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팬데믹 이후에서도 사실 이 정도 시총 규모면 그래도 한 세 자리는 찍었는데 지금 세 자리는커녕 지금 30% 끝났으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든 좋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두 분이 안 도와주시긴 하지만 네, 어쨌든. 바이오 같은 게 사실 근데 이 기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특히 또 이렇게 방사선으로 암세포만 이렇게 딱 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회사인데 그걸로 이제 전립선 치료제를 만든 건데요, 항암제를 만든 건데. 근데 이 회사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 한 달 내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좀 단기 트레이딩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한 달 내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 네. 이후에는 지분 한 28%가 보호회사가 풀리기 때문에 이게 감당이 안 될 수도 있다. 주가가 올라오면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신규 종목 하실 때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게 보호회수 좀 기간을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하시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슈들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바이오 분위기 보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IPO 시장이 요즘에 좀 많이 풀이 죽어 있잖아요. 오늘 뭐 셀비온 같은 경우도 좀 기대에 못 미친 성적표였다라고 하는데 아까 K뱅크 뭐 사실 하반기 최대어로 꼽히는 IPO 매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 생각보다 그러면 K뱅크도 지금 몇 번의 장고 끝에 지금 이제 다시 IPO에 나서는 건데 신통치 않는 결과를 또 손에 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상장을 한다 하더라도 뭐 초반에 효과는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K뱅크가 이슈가 부각받았던 건 뭐냐면은 이제 업비트를 하려면 결국 K뱅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최근에 이제 계좌를 한번 이제 업비트 쪽에 만들어 봤는데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걸 통해서 고객들은 좀 확보가 되지만은 이게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을 계속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좀 아까 뭐 셀비온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이렇게 그 시장 자체가 혼란스럽고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못 올라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테마적인 형태를 통해서 접근이 되긴 하지만은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위기가 연출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신규 상장을 한다 하더라도 영향을 좀 크게 미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내년에 뭐 LG CNS 상장을 좀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기업은 좀 관심을 둘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행보는 계속 좀 예측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셀비온에 대해서 아까 저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하십시오. 건데 일단 공모가가 15,000원입니다. 15,000원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 15,000원까지는 좀 떨어진 다음에 접근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반기까지 매출액이 5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영업 손실을 계속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메리트는 그렇게 크게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개월 뒤에도 오버행 이슈가 있지만은 3개월 뒤에도 있습니다. 근데 전환 청구권 관련된 전환 사출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전환 주의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여기에 따라 리스크도 좀 발생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식 매수 선택권 대부분 임직원들이 이제 포함된 그 가격들을 봤을 때 그 포함된 가격들이 7,000원에서 15,000원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 내려왔을 때 그 바닥을 좀 지지를 한다 하면은 그때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추후에 이제 모멘텀을 받을 때 암과 관련된 치료로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작년에 아마 이 내용을 좀 아실 거예요. 중입자 치료. 그것 때문에
이 기업이 오히려 나중에는 크게 부각받을 수 있으니까 추후에 시간이 흘러갔을 때 중입작 치료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하면은 네. 이 셀비온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셀비온 오늘 새내 기주로서 진단을 해봤는데 셀비온만 오늘 좀 개별 종목별로 보면 바이오 섹터군에서 눈에 띄었냐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펩트론도 있고요, 제넥신도 있고요. 각각의 이유는 다르지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건 거죠. 우리가 바이오주가 좀 요즘에 그래도 주목받는 섹터인데 이게 대형주만이 아니라 이런 좀 개별 중소형주들로도 온기가 퍼져나가는 건가?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인가? 이런 요지를 갖고 질문을 드린다면 최 대표님, 제 질문이 너무 좋죠. 느낌적인 느낌으로 맞습니까?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사실은 어떠한 섹터를 우리 시황 얘기를 할 때 딱 집어주셨잖아요. 이 섹터가 제일 아름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수급적인 부분들 자체가 뭐 풍부하게 유동성 공급을 중국도 하고 있고 미국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요번에 했잖아요.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하고 나서 조금 이제 수급적으로 좀 숨통이 좀 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어불성설이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돼버렸고 여전히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는 관심이 없는 상황. 그렇다고 되면은 정말 소규모의 자금들을 가지고 과연 내가 가장 효율적인 뭔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섹터를 좀 찾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바이오 섹터가 가장 교집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바이오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뭐 올라가는 모멘텀들을 좀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을 겨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가면서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들과 빅파마들과 뭔가 연계 사업을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우리나라의 국한된 시장에서 뭔가 판매라든지 뭔가 기술 개발이라든지 뭔가 의료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장을 놓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국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 특히 뭐 바이오텍 같은 종목군들 보시게 되면 SK 바이오팜 굉장히 좀 52주 신고가 써나가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이제 답답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박스권을 그려가면서 계속 20만 원 터치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실적도 그렇고 미국 시장 내에서에 대한 점유율 부분들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대형주들에 대한 움직임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되면 이 온기 자체가 중성 종목군들로도 굉장히 퍼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 같은 경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만 치료제 뭐 저희가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위고비요? 네, 네. 제가 사실은 어제 많이 했습니다. 출시되고 나서 저는 세론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도 올라갔고 오늘도 오히려 확산되면서 올라갔어요. 뭐 일부 종목군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 펩트론이나 제넥신 같은 경우는 오후장 12시 점심시간 이후서부터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시장에서 되는 섹터들에 대한 스토리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위고비에 대한 뭔가 불편함들 그리고 시장에서 뭐 이게 뭐 정상적으로 판매가 된다 하더라도 더 뭔가 개량된 신약들을 찾고자 하는 니즈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중소형 종목군들까지는 현재까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국내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주가들을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 반도체고 AI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에러가 좀 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17일 날 TSMC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네. 이 TSMC가 우리나라 반도체를 다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다음 주까지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들을 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렇다고 좀 확실하게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섹터로 진입을 해야 되고 수급이라든지 뭔가 거래량이라든지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섹터들은 현재로서는 바이오 종목군들에서 찾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러한 바이오 종목군들의 중소형 종목군들은 너무 좋아요. 변동성이 너무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 업사이드가 나오게 되면 이 종목이야? 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다시 또 고가에 들어가는 그러한 수급들도 좀 체크가 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 정도까지는 바이오 종목군들 그리고 중소형 종목군들에 대한 뭔가 큰 변동성들은 아마 시장에서 가장 큰 먹거리를 줄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위 먹을 것 없는 시장에 그래도 바이오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바이오가 가장 이제 확실하다고 제일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내년에 이제 학회나 이슈들이 이제 내년 초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올해 말까지 이렇게 끌고 가면 그럼 내년까지 탄력 받는 거 아니냐라는 약간의 대세 상승론 이렇게 좀 이제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세 상승론으로 만약 간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확산되는 게 종목별로 확산되는 게 지금 맞는 타이밍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말고도 이제 원래 4대 천왕이 잘 이끌었어요. 리가켄 바이오, 유한양행, 그다음에 알테오젠, 그다음에 마지막 ABL 바이오 이렇게 쭉 이렇게 잘 이끌었는데 이끌었던 이런 종목들이 먼저 꺾이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꺾이면은 사실 이 대장주들 꺾이면은 꺾인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꺾인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꺾일 때 주로 나타났던 꺾이기 전에 이제 나타났던 게 뭐냐면 반도체 쪽에 약간 수급이 좀 몰렸을 때 제약바이오가 조금 밀렸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다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느냐 들어와도 제약바이오가 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수급 빠져 있는데 제약바이오 올라왔던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수급량하고 제약바이오 수급량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수급량은 월등히 많고요. 그렇게 제약바이오 수급량은 삼성전자의 일부만 갖다 놔도 들어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온다 하더라도 일부 조정 받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 좀 약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그 플러스로 뭐 피부미용 의료기 계속 밀고 있는데 피부미용 의료기기나 이쪽 실적 찍히는 곳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주 사실 이제 우리 시장을 끌고 가야 될 반도체주가 오늘 좀 부진했던 거는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네덜란드 통신이래요. 반도체 장비 기업이죠. ASML 실적이 예상보다 많이 못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실망 매물들이 오늘 반도체주에 쏟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ASML 쪽에 대해서 앞으로의 기대감이 굉장히 좀 낮아진 거, 이것 때문에 뭐 빠졌다라는 것도 될 수는 있겠지만은 내부적으로 좀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결국은 중국에 이렇게 제재를 가한 것 때문에 결국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좀 약간 좀 억누르는 분위기가 있지 않냐라는 네. 것도 같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견들이 오늘은 그렇게 뭐 좋은 내용들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실적과 관련된 내용들이 원래는 이제 하루 예정일보다 지금 빨리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빨리 자기네들이 나오고 싶어가지고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홈페이지에 뭔가 지금 해프닝이 발생돼가지고 나온 케이스다 보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해당 날 때 이게 나와서 한 번에 쫙 퍼지는 거랑 갑자기 느닷없이 전날에 나와가지고 쫙 퍼지는 거랑 이게 지금 그 이슈가 굉장히 크게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전날에 이렇게 이슈가 크게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상황들이 돼버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내년에 뭐 매출 가이던스 범위 뭐 하위 절반 수준 뭐 내용들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밤 사이에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내일 나온다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큰 역할은 하진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선반영 됐을 수도 있겠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SML에 대해서는 뭐 AI 반도체 수출에 대한 뭐 내용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먼저 매를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내일장의 흐름만 좀 체크를 잘 하시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뭐 긍정적으로 위주로만 좀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 ASML의 실적 부진의 문제가 ASML만의 문제가 아닌 게 문제죠. 문제를 몇 번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도 오늘 또 다시 5만 원대로 떨어졌고 하이닉스도 오늘 조정을 받았고 참 좀 회복하고 올라가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또 찬물 끼얹는 이 패턴이 참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예, 좀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삼성전자 콜 테스트 관련해 가지고 기대해보자. 제가 여러 번 사실은 좀 말씀을 좀 드렸던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끝내는 콜 테스트 통과 못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서도 HBM3보다는 이제 HBM4로 가자. 뭐 이런 이제 내용들까지 나오면서 일단은 어제자의 6만 원대 회복으로 인해서 야 드디어 이제 바닥 좀 만들어진 게 아니냐 기대해볼만 할 수 있지 않겠냐.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단순하게 우리가 삼성전자만의 문제로 볼 게 아니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로 좀 치부할 수도 있었던 6만 원대 회복이었는데 오늘 ASML의 실적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막바로 또 5만 원대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로 놓고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안 좋기는 하죠. 뭐 ASML이
아무리 뭔가 이제 글로벌 1위 장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뭐 영원히 1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기술 개발 자체도 EUV만 들어가는 건 또 아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ASML의 이 실적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한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QOQ 기준으로 13%가 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장비 주문이 그만큼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하이닉스는 사실은 뭐 일정 부분 2%대에 대한 약세를 좀 보여주긴 했지만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고 전반적인 뭔가 이제 수급에 대한 약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뼈아프긴 하죠. 그러니까 HBM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도 지금 회복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레거시 반도체마저도 지금 가격에 대한 하락, 네. 그리고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점유율을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 그렇더라고 되면은 이게 레거시 반도체에서 뭔가 피크아웃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당분간 뭐 6만 원대 진입하는 게 좀 쉽지 않겠다라는 쪽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HBM에 대한 기술력 자체를 뭐 공고히 하고 또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뭐 내년도 내후년도에 뭔가 경쟁력들을 좀 회복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엔비디아가 그나마 지금 계속 젠슨왕이 나오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뭐 블랙이 잘 판매되고 있다. 네. 그리고 내년도까지 AI 산업에 대한 뭔가 투자 사이클 자체는 계속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게 내년도까지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기술력을 다 개발했는데 막상 AI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라든지 투자 그 사이클 자체가 끝나버리게 되면 삼성전자는 또 올라가는 타이밍들이 또 안 맞아 버립니다. 빵 만들어 놓고 팔지 예, 못해서 재고로 쌓여버리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직면에 있는 실적 잘 나와요. 사실 이게 구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구조 시장에서 뭐 아쉬운 실적이야라고 하지만 어느 회사가 구조를 만들어낸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성장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기업 자체가 잘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위로 뛸 수 있는 업사이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뭔가 시장에서에 대한 스토리텔링 자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아쉬운 부분들인데 네. 아마 당분간 올라가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시각 자체가 좀 많이 바뀌어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이 5만 원대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너무 성급하게 매도하는 자리는 또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다. 그리고 네.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5만 원대 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긴 해요. 자리긴 하지만 너무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시차를 좀 두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 현재로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전략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SML 실적이 왜 이렇게 안 나왔지? 장비를 누군가 안 사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첨단 공정에 들어가는 네. 이 장비를 누군가 안 사준다라는 거고, 이 얘기는 우리 소위 얘기해서 반도체 종합업체들이 캐펙스 투자를 그만큼 업황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그걸 줄여간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선행지표격으로 해석이 되니까 지금 이 여파가 오늘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실망 매물로 나온 거 아니냐, 이 논리로. 근데 이제 이어지는 거죠. ASML이 이제 주력으로 하는 장비 같은 경우는 노광 장비 EUV, 그러니까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많이 쓰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디서 많이 깎였냐 봤더니 이제 우리나라하고 인텔이죠. 삼성전자하고 인텔. 근데 삼성전자 인텔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파운드리가 뭐가 돼야지, 다 TSMC가 다 가져갔는데 인텔하고 삼성전자가 봤을 때는 자기들이 뭔가 점유율이 높아져야 신규 공장도 계속 일정대로 진행하고 할 텐데 TSMC가 오히려 파운드리를 독점하고 있다 보니 오히려 이게 더 폐해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ASML을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시면 보통 슈퍼 을이라고 하잖아요. 을인데 을 같지 않은 갑 같은 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슈퍼 을이 슈퍼 갑을 만난 거예요. 이게 슈퍼 갑이 TSMC죠. 슈퍼 갑을 만나니까 을이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나 인텔 같은 경우는 어차피 파운드리 계속 적자고 힘든데 삼성전자 이번 분기 실적이 어디서 크게 깎이냐면 제 예상인데요. 1조 원 약 넘게 충당고 환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파운드리예요. 파운드리가 어마어마하게 적자인데 지금 이 상태를 계속 그러면 가만히 냅둬야 되느냐. 그러니까 신규 공장을 계속 지원시켜서라도 조금 시간을 딜레이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ASML이 이때쯤 들어가야 되는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수주는 받다, 여러분 이제 재무제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주를 받는다 그래서 그 수주가 받아서 바로 자본으로 꽂히는 게 아니라 원래 부채에 쌓였다가 일하는 공정도에 따라서 이게 자본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재무제표 구성돼 있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이제 ASML은 사실 수주 받아도
이게 현재 지금 자본화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중국향 매출이 사실 별로 줄진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어디를 보면 앞으로 줄 것 같냐. 그러니까 그 우려 하나고 파운드리가 지금 TSMC가 오히려 다 잡고 있으니까 그게 더 문제라는 거. 그거 하나와 두 번째는 중국향 매출은 지금 안 줄었는데 랩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줄면서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결국 ASML도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우려, 그 두 가지 우려가 좀 섞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TSMC가 또 그런 얘기도 합니까? TSMC 가장 많은 ASML 걸 가장 많이 사는 곳인데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1.6나노 같은 경우는 신규 장비 도입 안 하겠다, 기존 거 좀 수정해 쓰겠다라고 네. 하니까 ASML은 더 안 좋은 상황이지 않나. 근데 다만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메모리 쪽이나 이쪽은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거는 사실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좀 네.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도한 거 맞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잠깐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 뻔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돌려고 진짜 생각 좀 해봤다가 ASML 얘기 나오니까 다시 또 매도로 틀어진 건데 오늘까지 26일 네. 연속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이제 26일 연속 순매도했다. 판 거죠. 역대 이제 최장. 최장이죠. 근데 이게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되어 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설 때 어떻게 돌아서느냐 확인하시고 뒤늦게 잡아도 늦지 않는다. 자, 반대로 삼성전자 올라갈 때요, 시청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올라가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삼성전자만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비중 줄였다가 삼성전자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 비중 늘려야 벤치마크 트래킹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면 펀드 매니저들 전부 다 삼성전자만 삽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도 안 가고 삼성전자만 가요, 어차피. 나중에 그 상황이 옵니다. 그 상황이 오기 때문에 굳이 지금 미리 들어가서 고생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결론은 미리 들어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두 분이 똑같이 마지막에 하시네요. 우리 반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저는 이제 ASML의 실적 부진이 반도체 전체의 겨울로 우리 해석할 수 있겠냐? 너무 과하게 보는 것 같다. 아까 슈퍼갑, 슈퍼올만 생각하면 TSMC는 나홀로 잘 나간다고 보면 TSMC의 파트는 SK하이닉스는 전혀 다른 양상의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다음 주에 실적 발표인데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크지 않습니까? 예, 기대감은 큰데 시장 주가가 기대감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래도 하이닉스는 선방을 하고 있죠. 삼성에 비해선.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삼성보다 이게 지금 이슈가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 이제 발표를 했고, 그리고 DS 부분에서 과연 SK하이닉스가 뛰어넘을 수 있느냐? 영업이익 없느냐. 기준으로 한 네네. 5조 원 정도가 삼성이 예상이 되니까 하이닉스가 사상 최초로 그 그렇죠. 영업이익을 넘길 수 있겠느냐. 예, 저는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하다고 보시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계속 이제 뭐 방송에서 수출입 동향 데이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게 수출입 동향 데이터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삼성전자 측에서 결국은 그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반영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이 SK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편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TSMC 양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중국 쪽에서도 생각보다 좀 많이 팔았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들을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 지금 현재 시점에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시점에 대해서 뭐 휘청휘청 되다 하더라도 빨리 끌어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탄력이 생각보다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26거래 연속 그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온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씩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의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 쪽을 좀 더 우월하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더 빨리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수요의 경우에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지금 ASML이 이제 그 장비 쪽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실제 이제 큰 틀로 봤을 때는 뭐 엔비디아에서 이렇게 된다 하면은 그걸 통해서 TSMC가 있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그걸 양산을 하도 뭐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근데 그 밑에는 결국은 이제 장비 업체들이 이제 나열을 하잖아요. 라인마다.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국내에서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비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ASML을 통해서 반도체 수요가 줄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 반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을 것이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은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주의 경우에는 ASML처럼 느낌을 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소부장주는 일단은 좀 스톱. 그리고 지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으로 바라보면 되는데 삼성전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기간을 두고 계속 좀 꾸준히 체크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해도 상관은 없다 봅니다. 네. 자, 저희가 삼성 이야기를 너무 했으니까 하이닉스가 다음 주에 실적 발표니까 미리 좀 짚어보죠. 3분기 실적이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큰데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냐. 정말 삼성을 뛰어넘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6조 원대까지 6이라는 숫자도 찍을 수 있겠냐. 어떻게 보시는지 각각 의견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뭐 지금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가 어떻게 보면 HBM에 대한 모멘텀을 받는 아주 최고의 적기라고 보세요? 우리 소위 피크라고 하죠. 피크, 정점을 찍는 시기라고 보세요.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완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고 블랙웰 말씀이시죠? 있지 차세대 않습니까? 칩. 뭐 이런 거를 보게 되면 만약에 판매 부진이라든지 그리고 여전히 AI 기업들의 주가 추이를 보시게 되면 네. 생각보다 엄청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예를 좀 들어서 뭐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정보권들 워낙 좀 잘 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일단은 뭐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애플이 어제 장중 신고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 16에 대한 판매 둔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 애플의 주가는 너무 잘 가고 있어요. 애플이 애플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16, 뭐 아이폰 16보다는 오히려 애플 인텔리전스가 사실은 아이폰 16하고 동시에 이제 출시를 해가지고 뭔가 시장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애플 인텔리전스 뒤로 좀 밀리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뭐 여전히 AI 산업에 대한 스토리들은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 되면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 뭔가 이제 흐름들하고 동조화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한간에서는 3분기 실적이 좀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들, 뭔가 이제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갔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피크아웃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관관계로 놓고 봤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 뭐 우려감들보다는 오히려 4, 4분기도 계속 갱신해 나갈 수 있지 않겠어?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의외로 SK 하이닉스의 또 좋은 호재가 좀 있기는 했었어요. 네, 뭡니까? SK 스퀘어. 그러니까 유럽계 펀드에서 1% 이상 네. 지분 보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만큼 또 향후 뭐 이런 쪽에서 계속 또 옆에서 사이드에서 또 입김을 좀 불러일으키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또 보여주지 못했었던 뭔가 여러 가지 뭔가 장점들이 또 부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3분기 실적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키운 HBM 하나가 이렇게 날개를 달게 만드는군요, 본부장님. 원래 HBM은 삼성전자가 먼저 했고 원래 원래 점유율도 제일 높았었어요. 근데 SK하이닉스가 타이밍 잘 잡았던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아니 엔비디아는 솔직히 그 칩 설계만 하고 생산은 TSMC가 하고 그거를 짝 맞추는 시스템 반도체 이외에 메모리 반도체 짝 맞추는 게 HBM 반도체인데 아니 이게 왜 항상 엔비디아에 종속돼 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엔비디아가 어떻게 파냐면요. 엔비디아가 서버 이제 그 데이터 센터 만들면 이거 우리 거만 써. 그리고 우리 거 쓰는데 HBM 반도체 우리가 정해줄 거야. 그거만 네. 써.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우리 것만 쓰고 AS도 우리만 해. 그래서 익률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아예 그냥 정해놓고 그렇게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러려면 결국은 그걸 이제 벗어나려면 이제 AMD나 이런 데서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제 피크아웃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사실 진정한 HBM의 황금 시대는 엔비디아가 다 잡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거는 AMD 쭉 퍼져 있을 때 엔비디아 HBM 반도체에 전성기가 올 수는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막 완전 끝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데 내년 뭐 상반기 이제 다른 회사들이 얼마나
이제 AI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를 어떻게 갖고 나오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할 거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다. 다만 이제 SK하이닉스에 관련된 HBM 반도체 관련주들은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다. 특히 뭐 ISC나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주가 탄력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밑에 파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삼성전자의 인체 소부장 쪽으로 갈려 있는 이런 종목들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실 때도 항상 그걸 구분해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HBM에서 밸류체인으로 있을 만한 기업들은 눈여겨 보고만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삼성전자가 이제 퀄을 통과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네. 사실 그때 공략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눈여겨 잘 판단을 좀 잘 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또 하나 특징 그 줄을 꼽자면 이 질병과 관련된 섹터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죠, WHO에서 코로나19에 이은 또 다른 팬데믹이 우려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뭐 때문이냐?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마르부르크 병이라는 게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또 한 번의 팬데믹, 대유행이 걱정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또 한 번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다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를 덮친다.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긴 합니다. 일단 WHO의 경고가 나왔다는 점에서 오늘 주식시장에서 관련 질병 섹터들이 움직였다. 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런 상황들이. 당연하죠. 예, 그건 절대 나오면 안 당연한데. 되고요.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WHO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팬데믹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언론에서도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나라가 예년보다 열흘 정도 일찍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면 사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나오긴 하는 건데. 예, 그렇죠. 이맘때쯤에 나오고 뭐 그걸 통해서 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든 뭐든 또 엮여가지고 같이 가는 타이밍인데, 네. 먼저 이렇게 빨리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뭐 그 진단 키트나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도 올라간 케이스는 있긴 하지만 육계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근데 이 육계 관련된 종목들이 이게 지속성이 있다 한다면은 그 오늘처럼 윗꼬리를 크게 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윗꼬리를 크게 단 상황에서 테마로서 분위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연속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곡물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마니커라든지 하림, 네네. 장중에 많이 올랐다가 거의 다 반납하고 끝내버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지금 반납이 좀 많이 나왔죠. 나온 상황에서 연속성을 논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게 질병이든 뭐든 간에 이러한 이슈가 되게 된다 한다면, 예전에 우리가 그 2020년 당시 때 코로나 관련된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나왔을 때 네.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을 때 이게 심각도가 된다 하면은 그때는 질병청에서 보드를 올립니다. 그래서 몇 명씩 이제 뭐 그 걸렸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테마로서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한 모습들이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슈로서만 가는 거지, 이게 지속성을 갖기에는 지금은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진단키트의 경우에는 관련된 기업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네. 진단키트의 경우에는 살펴봤을 때 랩지노믹스의 경우에는 좋은 내용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클리아랩과 관련된 그 4개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나온 거지, 이게 지금 해서 뭐 진단키트주가 쫙 해서 끌어올라가 이런 내용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WHO에 대한 내용이 진짜 실제로 나오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나왔으면 좋겠고, 테마로서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WHO의 경고가 나오긴 했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것 하나 확정적이다, 뭐다라고 가타부터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테마는 테마일 뿐 오해하지 말자. 그쵸.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도주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굉장히 좋은 경사가 있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네. 이제 앞으로 출판주가 뭐 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나라 작가분께서 또 노벨 문학상 탈지 안 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00년 만의 경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온 상황인데, 그러한 관련된 종목군들에는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길게 안 가죠. 거기다가 또 심지어 거의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제지주까지 움직이는 상황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 시장의 스토리텔링 자체가 주가를 뭔가 이제 큰 자금을 들여가지고 부양시킬 수 있을 만한 뭔가 섹터라든지 뭐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지금 답답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러한 테마들만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 테마들에서 뭔가 스토리가 좀 이어질 수 있는 종목군들의 자금이 좀 들어가는 거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각시킬 수 있는 것들이 뭐 다양한 SNS의 발달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쏟아지는 대규모의 뉴스라든지 뭔가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 뭔가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생산과 재생산을 반복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수급이 들어왔다가 여기서 또 우르르 또 빠져나가는 흐름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또 받쳐줄 수 있는 새로운 테마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또 그쪽으로 우르르 가서 진행이 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의 일환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매매를 하시려면 진득하니 계시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손이 빨라, 그리고 이러한 뉴스들이라든지 이런 소식들을 내가 그 어느 누구보다 빨리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있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을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좀 뒤늦게 들어가는 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괜히 또 뒤늦게 들어갔다가 그렇죠, 빠져나오지 목소리 못하시는, 물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하시는 플레이가 현재 시장의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눈에 띄는 건 아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섹터 뭐가 있을까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데, 오늘은 원전주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본부장님, 네. 원전주 사실 주목을 또 많이 받았다가 또 소강 상태였다가 이런 게 이제 뉴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분명한 건 그거지 않습니까? AI 시대에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 그 많은 전기를 감당할 수 있는 건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는 부족하다. 결국 원전이다. 라는 쪽으로 지금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다. 네, 근데 이 실리고 있는 건 이제 우리나라에 국한된 얘기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원전 최근에 이제 발주. 워낙에 이제 네. 그런 일 때문에 그런 거죠. 워낙에 이제 전력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독일이 현재 지금 성장률이 꺾이는 게 에너지 난 때문에 꺾이는 거거든요. 독일은. 네. 그러니까 독일도 그 정도 상태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유럽은. 그러면서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나 이제 좀 원전 해보려고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쪽 국가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전이 중요한 거는 이제 좀 더 원전 관련주도 주가를 좀 보시면 아시겠는데, 원전 관련주들이 현 정부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원전을 강조했는데 안 올라요, 주가가 계속. 그러니까 수주에 대한 확실한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원전을 해외 수주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웨스팅하우스가 딴지 걸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걸 계속 이제 수주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말끔하게 해결돼서 뭔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을 이제 추가적으로 더 건설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신재생이 워낙에 낮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미래학자들이 항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리나라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신재생이 너무 비중이 낮다. 근데 원전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원전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럴 부분 때문에 이제 내수,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뭐 체코 수주한 거 요 정도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급격하게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이게 퍼져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원전을 다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캐파도 안 되지만, 그렇게까지 가서 이쪽 섹터가 엄청나게 오를 가능성이 저는 크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모멘텀 플레이하는 종목들이다, 이쪽 테마는. 그러니까 이쪽 섹터는 모멘텀으로 좀 플레이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원전주 전반적인 진단을 좀 해주긴 하셨지만, 최근에 좀 좁혀서 보면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하잖아요. SMR도 사실 미국의 소위 빅테크들이 SMR 투자한다, 뭐 대거 투자했다, 이런 뉴스들이 전해지면서 우리도 지금 SMR 사실 준비 중이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원전주 안에서의 새로운 또 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예, 동기부여는 됩니다. 동기부여는 되고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 개발 단계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지금 상용화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네. 그 미국 쪽에서 아마존이든 뭐 구글이든 여기서 나온 거는 미국 기업들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한 거지, 국내 기업들이 외국 쪽의 기업을 뭐 선택하겠다, 이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도 근데 한국 수력 원자력을 중심으로 해서 컨소시엄으로 그렇죠. SMR 개발에 나서곤 있습니다. 예. 네. 다만 이제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한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있는데, 예, 개발 단계입니다. 아직 확정된 그 수치가 찍히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원전의 경우 지금 굉장히 좀 이슈가 많아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시즌이다 보니까는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고 부정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뭐 이번에 그 창원에서 SMR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그 관련된 그 변동성 있는 종목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미국 대선이요. 어느덧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꽤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초박빙 접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식시장에도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면서 예측하지 못할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예단하지 말고 한 번 더 확인하고 결정하는 신중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경주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